안녕하세요. 삼성의 차기 준 프리미엄 폰이죠. 갤럭시 S25 FE 출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 칩셋을 두고 좀 흥미로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신께서도 아마 주목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칩이 들어갈까? 이 문제를 넘어서요. 이번 선택이 삼성의 자체 칩 개발 전략, 또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냐 아니면 외부의 강력한 경쟁자인 미디어텍이냐 이건데 맞습니다. 그 배경이 좀 복잡해요. 그 복잡한 배경과 의미 저희가 오늘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그럼 현재 거론되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가장 익숙한 건 삼성의 엑시노스 2400 이겠죠. 작년 S24 FE에도 탑재되었던 바로 그 칩입니다. 작년 모델에 들어갔던 거요? 네, 하지만 이게 성능 면에서는 뭐 작년 플래그십 수준이라서 최신 칩들하고 경쟁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익숙하긴 한데 약간은 구형이다 이런 느낌이군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대만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이에요. 미디어텍이요? 네, 이 칩은 작년에 퀄컴의 최고 사양 칩과 견줄만하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다 이런 성능 평가를 받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엑시노스 2400E보다는 확실히 성능 면에서는 우위에 있죠. 삼성이 이미 내부적으로 이 칩의 성능이나 안정성 같은 것들을 다 검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아니 그냥 자체 칩, 엑시노스가 있는데 왜 굳이 외부 칩, 그것도 경쟁사의 칩까지 검토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뭐 단순히 성능 때문만은 아니고요.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일까요? 첫째는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의 최첨단 공정 수율 문제입니다. 수율 문제요? 네, 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수율인데 3나노나 2나노 같은 차세대 공정에서 이 수율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게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차세대 칩인 엑시노스 2500의 안정적인 대량 공급에 약간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검증된 외부 칩을 일종의 보험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아하. 생산 능력의 불확실성, 이게 외부 칩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거군요. 그럼 혹시 경제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비용이라든지.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AP, 그러니까 모바일 프로세서가 스마트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나 되거든요. 상당히 큰 부분인데. 네, 핵심 부품이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주요 공급사인 퀄컴 같은 회사들이 매년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 압박이 있군요. 네. 실제로 삼성의 AP 구매 비용이 불과 4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와, 2배나요? 네. 그런데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은 퀄컴 플래그십 칩하고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 경쟁력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동시에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이 두 가지 경제적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셈이죠. 이미 갤럭시 탭 S10에 미디어텍 칩을 쓰면서 협력 관계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생산 안정성 문제에다가 비용 절감,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까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네요. 그럼 만약에요, S25 FE에 실제로 엑시노스 2400이나 디멘시티 9400 둘 중 하나가 탑재된다면 당신이 사용자로서 체감하게 될 차이는 뭘까요? 만약 엑시노스 2400E가 탑재된다면 가격 경쟁력은 뭐 유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신 게임을 하거나 좀 고사양 작업을 돌릴 때 동시대 다른 폰들에 비해서 성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이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중요한 인도나 동남아 같은 시장에서는 판매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반대로 디멘시티 9400이 들어가면요. 디멘시티 9400이 들어간다면 FE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미디어텍 칩이 탑재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징성도 있고 무엇보다 강력한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능은 확실하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삼성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엑시노스 생태계 강화라는 목표와는 다소 좀 어긋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딜레마가 또 존재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체칩 육성 전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겠군요. 네.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자체 기술력의 자존심과 생산 현실, 그리고 비용 효율성, 또 시장에서의 성능 경쟁력, 이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당신께서 만약 S25FE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떤 칩이 탑재되느냐가 결국 가격과 성능 경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갤럭시 S25FE의 칩셋 선택은요, 이게 단순한 부품 결정? 이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삼성의 현재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현주소, 또 원가 관리나 공급망 전략, 나아가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 5위 확보 전략까지 이게 다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해요. 네,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죠. 자체 칩 생산의 어려움 속에서 외부의 강력한 대안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에게는 뭐 비용 효율화나 성능 확보라는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장기 목표에는 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삼성 스마트폰 라인업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AP 시장의 판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삼성이 이 기술적 자존심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삼성의 미래에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